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예, 조금 전에 1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 분위기를 압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그동안 그 두 정상이 9차례에 걸친 친서도 주고받았고 한 번 만났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납니다. 이게 정상들이 보통 이렇게 접촉의 빈도수를 높여 가게 되면은 초반보다는 한결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이야기도 좀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260일 만에 만나는 북미 정상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 사이 비핵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애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또 이런 일각에서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진전이 없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전쟁을 치르고 약 7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작년 6.12 싱가포르 1차 회담을 통해서 그만큼 상면했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또 비핵화를 위해서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비교적 두 정상이 잘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제 김영현 교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보면은 지금 한 1,000안 정도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 협상 단계를 1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 상당히 6, 7부 능선은 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하노이 선언에서 예를 들자면 종전 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평화선언을 선호하고 북한에서는 정전선언을 요구한다고 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두자 그리고 장소까지도 물색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요. 영변 핵시설 폐기 이것을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북한이 더 이상 이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타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핵시설을 폐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까지 북한으로서는 금창리 핵 발사 시설, 동창리의 미사일 실험장 폐기에 이어서 영변의 핵 생산 시설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그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아마 금창리, 동창리, 영변 네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할 겁니다. 네네. 어떻게 됐든 영변 핵 생산 시설이 폐기된다고 하면은 미래의 핵이 없어지는 거고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확산, 네네. 수출 아니에요? 네. 그게 방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미국 본토 공격용 ICBM 폐기와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염려하는 본토 공격과 핵 확산, 수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저는 빅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ICBM만 해결하는 것은 빅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만만 생각을 하는 스몰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비공개 시설을 포함해서 화학무기 폐기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변이나 생화학무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저는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캐릭터상으로 보는 거나 협상의 중요성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통 큰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 폐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의를 보였지만은 아직 미국에서는 사실 한미 군사훈련 중지 및 처음에 주장했던 해상 봉쇄를 하지 않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또는 양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경제제재 폐지 및 완화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확실한 얘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두 정상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성의 있는 제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경제 제재의 폐지나 완화 쪽으로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 해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최소한 완화 조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도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네. 같은 당의 그 정동영 그 대표께서는 예전에 부자를 내가 다 만나봤는데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통 큰 스타일이더라 이런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빅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부자 두 분을 많은 시간 얘기해봤지만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더 큰 결단을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의 폭발 고도화와 미국 본토를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큰 통큰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경제 제재 해제 및 완화를 할 것인가 행동 대 행동으로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 쪽과 관련된 이슈도 그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긴 장정을 철도를 통해서 이어갔습니다만 남북 철도 연결 이슈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남북 경협의 문제나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는 또 남북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유엔 안보리, 미국의 자체 제재, 우리 정부의 우의사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해결돼서 남북 경협의 길이 트이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네네.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을 우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됐든 큰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몰 드릭은 빅 드릭은 그 자체가 빅 드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반드시 이 답방은 제가 볼 때는 4, 5월경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4, 5월경에 서울 답방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굳이 4, 5월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2월 말에 합의를 하지만은 3월 달에는 자신들의 입장 정리나 미국의 태도도 주시할 것이고 네네. 이번에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혹시 시진핑 네네. 주석을 하루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배제하지 않는데요. 예,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또는 푸틴과도 상당한 조율 후에 네네. 답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조율 작업이 있다면은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워싱턴 행을 예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네. 한미 간에 지금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화로 문재인 대통령께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직접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뭐 흔히들 뭐 긴 4,500km를 기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3,000km를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중국의 철도 내용이니까. 네네. 언론마다 다릅지만은 어떻게 됐든 약 3일간, 기차 말리기를 달렸기 때문에, 북중 간의 혈맹 관계도 확인하면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흥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야당의 입장에서 한국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섣부른 것 아니냐. 남북경협기금 사용을 본회의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 미중 이 4개국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바람직한 일이고 네. 또 4대국, 4국 정상들의 평화협정의 입구이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반도에 어떻게 됐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경제협력에 대해서 또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네네. 태도만 하더라도 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46억 불 중 70%를 부담하면서 손해가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94년의 얘기입니다. 예, 자기 정권에서 할 때는 손해가 아니고 네네. 문재인 정권에서 하면 퍼주기냐.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